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김상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Efficiency of Brain-Computer Interface Training with Motor Imagery Contingent Feedback in Improving Alternative Functions and Neuroplasticity Among Persons with Chronic Stroke입니다. 논문은 2025년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에 게재되었으며 저널 임팩트 팩터 5.2로 Engineering Biomedical Neuroscience Rehabilitation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MI로 유도된 뇌 활동과 피드백 간의 연관성이 기능적 및 신경 가속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상지장애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BCI 시스템 기반 재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CI 시스템은 중추신경계 활동을 인공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로 환자의 운동 의도를 감지해 근육 자극이나 가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대상 상지 재활에서 BCI는 운동 의도를 인식해 근육 자극 혹은 외부 장치 제어를 통해 운동 수행을 보조합니다. 이러한 BCI 재활에서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신경 가소성을 유도하고 운동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CI는 운동 의도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클로즈룹 학습 과정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손상된 신경회로의 재조직화와 기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운동 의도와 피드백의 연계가 재활 효과를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모터 이미저리 기반 BCI인 리얼 BCI를 적용한 연구들에서 상지 기능이나 뇌 활성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리얼 BCI와 모터 이미저리에 무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쉐인 BCI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피드백 방식이 손 외골격, 손가락 보조기, 기능적 전기 자극 등으로 다양하고 평가 지표 또한 연구마다 fMRI 편측성, 근전도, 기능적 연결성 등으로 서로 달라 연구들 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리얼 BCI의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클로즈룹 BCI 시스템인 리커버리 X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리 X는 기존 MI와 REST를 구별하는 BCI 시스템과 달리 MIC EEG를 통해 좌우 방구 활성 차이를 비교하여 좌우손의 운동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세션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쳐 전극 위치나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EEG 신호의 변동을 반영하고 운동 의도와 동기화된 FES를 활용한 감각 피드백과 가상현실의 아바타를 활용한 시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MI로 유발된 뇌 활성과 운동 의도에 동기화된 감각 및 시각 피드백이 운동 기능 개선과 신경 가소성을 촉진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리커버리 X 시스템을 활용해 피드백이 MI와 연계 여부에 따라 MI 연관 피드백 BCI와 MI 독립 피드백 BCI 간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25명의 뇌졸중 환자가 참가하였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 12명의 MI 연관 피드백 그룹과 13명의 MI 독립 피드백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편측 방구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를 가진 만성 뇌졸중 환자로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그룹의 재활 전 정보로 성별과 나이, 병변 위치, 뇌졸중 유형, 발병 후 기간, 그리고 두 가지 운동기능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통계 분석 결과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활용한 재활 패러다임입니다. 모든 피험자는 4주간 주 5회 총 20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각 세션은 3개의 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I 연관 피드백 그룹은 1개의 캘리브레이션 런과 2개의 리해빌리테이션 런으로 진행되었고 MI 독립 피드백 그룹은 3개의 캘리브레이션 런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은 동일한 장비와 과제를 진행했지만 피드백이 MI와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섹션은 3개의 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런은 총 80 MI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런에서는 MI와 독립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어 BCI 시스템과 상관없이 피드백이 계속 주어집니다. 반면 리해비테이션 런은 BCI 시스템이 피험자의 MI를 정확히 감지한 경우에만 25ms마다 업데이트되는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각 MI 트라이얼 경우 좌우 손목 신전을 상상하는 과제를 진행했고, 무작위 순서로 움직일 손에 대한 화살표가 제시되면 6초간 MI 과제를 수행하고 MI 시작 0.5초 이후 피드백이 주어졌습니다. BCI 시스템은 리커버리 X가 활용되었습니다. 운동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EEG는 센소리 모터 영역의 16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밴드 패스 필터링 후 CSP 필터를 추출하고 LDA를 통해 좌우손의 MI를 온라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정확한 학습 방식은 제시되지 않으나 다른 리커버리 X 관련 연구를 참고하면 약 2초 길이의 EEG 데이터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처리하여 25ms마다 피드백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FES는 양팔 등에 부착되었으며 MI에 해당되는 팔에 FES 자극과 가상현실 아바타의 시각적 움직임이 동시에 제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별 재활 결과 평가를 위한 임상적 결과와 신경생리학적 결과입니다. 임상 결과는 4주 재활을 기준으로 재활 전, 2주 후, 그리고 재활 후 총 3번 평가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손목 신전 근력과 가동 범위, 그리고 풀글마이어 점수를 통해 상지 기능 회복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신경생리학적 결과는 재활 전과 후 두 시점에서 BCI 재활에 따른 뇌 기능 변화와 신경 가소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휴식 상태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와 경도계 자기자극을 활용해 휴식 시 운동 역치인 RMT와 운동 유발 전후인 MEP를 측정했습니다.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에서는 5분간 눈을 감은 상태의 휴식 EEG를 활용했습니다. EEG는 32채널에서 기록되었고 밴드패스 필터링 후 1초 단위로 분할하여 노이즈가 적은 30개의 에폭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우측 방구 병변 환자의 EEG 데이터는 좌우 반전하여 모든 참가자가 좌측 방구를 병변, 우측 방구를 비병변 방구로 정렬했습니다. 채널의 별표 표시는 이러한 재정렬된 채널을 의미합니다. 커넥티비티 지표로 PDC를 활용했습니다. PDC는 주파수 영역에서 두 신호 간 정보 흐름의 방향성과 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범위는 0에서 1로 1에 가까울수록 연결성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제어와 관련된 미우 및 베타 대역에서 각 참가자의 30개 에폭에 대해 계산 후 평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되뇌 피질의 흥분성을 평가하기 위한 RMT와 MEP 지표입니다. 두 지표는 운동 피질에 TMS 자극을 주고 마비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근육에 부착된 EMG를 통해 MEP 진폭을 측정했습니다. 자극 부위인 핫스팟은 가장 작은 자극 세기에서 가장 큰 MEP 진폭이 유발되는 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RMT는 10회 연속 자극 중 절반 이상에서 5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MEP가 유도되는 최소 자극 세기이며 MEP는 RMT의 120% 세기에서 10회 자극한 평균 피크-투-피크 진폭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과입니다. 본 표는 재활 전 2주 후 그리고 재활 후의 임상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MI 연관 피드백 그룹만 손목 신전 근력과 가동 범위에서 유의미한 기능적 회복을 보였으며 특히 손목 신전 근력 경우 MI 연관 그룹이 MI 독립 그룹보다 재활 후 유의미하게 높은 기능 회복을 보였습니다. 반면 풀글마이어 점수는 논문에 그래프가 없어 추가하지 못했지만 MI 독립 그룹에서만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논문에서 이를 MI 독립 그룹이 MI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FES를 받았기 때문에 자극 반복량이 더 많았고 피험자가 실제 BCI 개입을 받고 있다고 인지해 플라시보 효과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 결과로 두 그룹의 재활 전후의 PDC 결과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의미하게 증가한 대역 및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논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채널의 좌우 반전을 고려하면 우측 그림과 같이 변방측인 좌반구가 짝수 채널, 비변방측인 우반구가 홀수 채널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 MI 연관 피드백 그룹에서만 변변 및 비변변 반구에서 유의미한 연결성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MI 연관 피드백에서만 연결성 증가가 확인된 것을 통해 변변 반구에서는 원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 뉴런의 흥분성이 증가하여 운동 실행을 위한 자발적 활동 전이가 충분히 유발된 결과이며 비변변 반구에서는 운동 회복에 기여하는 양측 반구 간 상호적 활성화가 촉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결과는 앞서 제시한 임상 결과와 기능적 연결성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해당 결과가 BCI-FAS 관련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실제 BCI가 뇌의 신경 가소성 변화를 유도해 기능적 회복을 촉진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MS 기반 지표들의 결과로 MEP를 보인 5명의 피험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중 4명은 재활 후 RMT 감소와 MEP 증가가 함께 관찰되어 피질 흥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I 연관 피드백 그룹의 3명 모두가 개선된 결과를 보여 BCI 재활의 피질 촉수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논문에서 해당 결과는 5명의 제한된 데이터이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입니다.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MI 연관 BCI와 AMI 독립 BCI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MI 연관 BCI는 상지 기능과 관련 신경생리학적 지표들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 재활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본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선행 연구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의 노벨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커넥티비티를 분석할 때 EEG를 32채널에서 측정했지만 PDC 분석에서는 4개 채널에 대한 결과만 제시되었고 RMT와 MEP 결과에는 5명의 결과만 제시되는 등 결과 해석에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저널 미팅에서 다뤘던 여러 뇌졸중 재활 연구에서는 피질 촉수로의 개선을 검증하기 위해 EEG, EMG 코헤런스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본 논문처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피질 촉수로 개선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